태공망이 든든한 지원군에 기뻐하고 있는데 12선인이 태공망한테 승상 어떻게 하면 10천군의 방탈출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태공망이 무슨 소리냐? 나도 잘 모르는데 12선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허허 절규의 술법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 자식들 왜 온 거야?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드디어 문중이 10천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태공망이 어떻게 이겨낼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문중이 10천군이랑 상나라 진영에 도착하니까 날개도사가 기다렸다면서 우리가 밤에 기습을 한번 당했으니까 우리도 기습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0천군 중에 한 명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병사들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술 대결입니다. 저희한테 맡기십시오. 10천군이 상나라 진영 밖에 각자 자리를 잡고 10개의 진을 만들거든요. 이 진이라는 게 각자 영역 전개를 했다, 각자 방탈출 같은 거 하나씩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공망이 보고를 받고 나와서 지켜보는데 처음 보는 진들이 막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진에서 이상하고 막 흉흉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서 와 저거 뭐야? 야 저거 아는 사람 있어? 야 모여봐. 그래서 긴급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문중이 싸움을 걸어와서 나가보니까 문중 뒤에 10명의 도사들이 쫙 도열을 해 있는 거예요. 일단 태공망이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곤륜에서 온 태공망인데요, 누구세요? 10천군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문중태사 동문인데 네가 절교 쪽 우리 도사들 함부로 하고 막 문중도 괴롭힌다며. 제가요? 언제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야 구룡도 사성 기억 안 나? 걔들 니네가 죽였잖아. 야 됐고 각오해, 너네 가만 안 두겠어. 그러니까 태공망이 지금 상나라가 멸망하는 게 하늘의 뜻인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룡도 사성도 그래서 죽은 거지. 그리고 참고로 거기 서 계신 분들도 괜히 나왔다에다가 똑같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도력을 다 모아서 방탈출 10개 만들었으니까 이거 깨부수면 인정. 근데 만약에 못 깨면 너네 서기성에서 방 빼. 태공망이 걱정 마십시오. 아니, 도사가 만든 거면 도사가 당연히 깰 수 있는 거고, 근데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으니까 다른 날 합시다. 깨는 거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얼굴이 죽상해. 야 저거 아는 사람 없냐? 야 모여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돌아가게 되죠. 상나라 진영에서는 10천군이 그 기분 낸다고 방탈출 다 이렇게 깔아놓긴 했는데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괜히 했어. 태공망 죽이는 거 간단한데. 그러니까 문중이 아니 태공망만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10천군 중에 8군이 나서서 나한테 방법이 있다고 하더니 자기가 설치한 진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재단을 쌓고 주머니에서 저주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태공망 이름을 쓰고 주변에다 불을 딱 붙이고 주문을 외우더니 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문중한테 3일만 있으면 태공망은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태공망이 막 현기증도 생기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누워도 불편해, 야식도 안 먹었는데 막 그래서 막 계속 막 뒤척이고 막 다음날 헛구역질하고 양전이 그걸 보고는 저 왜 저러지? 방탈출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심한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날에 막 태공망이 초조해하고 막 기분도 우울해지고 막 자도 계속 졸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태공망이 멍하니 넋을 놓은 상태가 되는데 양전이 다가가서 승상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더니 취한 듯이 비틀거리다가 무기리가 와갖고 들어가고 침대에 눕히는데 때마침 8군이 재단에서 절을 여러 번 하거든요. 절을 딱 마치고 나니까 태공망의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들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양전이 태공망을 만져보고는 몸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까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죠. 태공망의 영혼은 봉신대로 가고 있었는데 봉신대 경비대장이 보더니 깜짝 놀라서 태공망 오면 안 돼. 그래갖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곤륜산 쪽으로 쫙 밀어버리고 원시천존의 집사가 태공망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게 호리병에 담고는 12선인 중에 한 명이 적정자한테 부탁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정자가 서기성에 가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 달랜 다음에 태공망 가슴에 호리병을 올려두고 주문을 외우는데 원래 이러면 태공망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영혼의 일부분이 안 오는 거예요. 뭐지? 싶어가지고 8군이 설치한 방탈출로 가보는데 거기서 태공망의 영혼이 저주 인형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방탈출 한가운데 8군이 버티고 있어갖고 적정자가 소음 줄여주는 슬리퍼처럼 연꽃을 소환해서 그걸 밟고 가거든요. 근데 발이 닿는 순간 8군이 누구냐? 하면서 검은 모래를 쫙 뿌려요. 근데 이 검은 모래가 염산처럼 몸에 닿으면 막 녹아버리게 되는 막 그런 모래인가 봐. 그리고 적정자가 이렇게 피하다가 신고 있던 연꽃에 모래가 닿아서 사사사사사 바스라지는 걸 보더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도망을 치고 누굴 찾아가냐면은 바로 태상노군 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근데 원시천존을 먼저 찾아갈 줄 알았는데 원시천존 바로 패스를 하더라고요. 적정자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태상노군을 만나는데 태상노군이 무서운 표정으로 이번에는 도와주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면서 선계 최고의 보물 태극도를 건네주게 됩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태극도가 칼이 아니고 무슨 족자 같은 건데 태상노군이 쓰는 거라 완전 사기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적정자가 8군의 방탈출 근처로 가가지고 태극도를 쫙 펼치니까 금빛 다리가 한가운데까지 쫙 이어지더래요. 적정자가 이제 빨리 달려가가지고 저주 인형을 딱 집어드는데 새콤이 울리는 거죠. 삐용 그래갖고 8군이 또 너냐? 그러면서 검은 모래를 탁 던지는데 적정자가 쫙
피하고서 하늘로 도망쳐갖고 으르르르르르 저주인형 구했지롱 이러고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서 주머니를 만져보는데 태극도가 없어. 태극도를 떨어뜨렸네. 팔군이 바닥에서 태극도를 들고 이거 찾는 거야? 오 개꿀.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정자 얼굴이 흑빛이 되죠.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니까 서기성으로 돌아가서 태공망 위에 올려둔 호리병 옆에 저주 인형을 올려두고 시간이 지나니까 영혼 조각들이 태공망 속으로 싹 들어가고 모두가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잘 잤다 이러면서 태공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정자가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을 해주고 태공망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십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곤륜 12선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조리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선계에 막 큰 신선들이 오니까 막 오색 휘황찬란한 막 기운이랑 빛이 막 태공망 막사를 엄청 막 가득 감싸게 되죠. 태공망이 든든한 지원군에 막 기뻐하고 있는데 12선인이 태공망한테 승상 어떻게 하면 십천군의 방탈출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태공망이 무슨 소리냐? 나도 잘 모르는데 12선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허허 절규의 술법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 자식들 왜 온 거야? 태공망이 일단 알겠다. 회의부터 해보자. 라고 하는데 허공에서 사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슴 울음소리 이번에 또 처음 찾아봤네. 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인들의 우두머리 원시천존보다 조금 아래 연등도인이 사슴을 타고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연등도인이 전에 그 이정 나타 아빠 나타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나타를 제압하고 이정한테 탑을 줘서 나타한테 억지로 효도시킨 장본인이잖아요. 연등도인이 와서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담인데 제 경험상 지각은 습관입니다. 아무튼 연등도인이 자기 왔으니까 걱정 말래. 12선인들한테 우리가 지금부터 태공망을 대신해서 십천군을 물리치고 살겁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밝혀진 사실이 살겁은 인간 출신 도사들만 해당된대. 천교만 해당이 되는 거였어. 절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봉신계획이 천교한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음날 태공망이 12선인 연등도인이랑 같이 문중한테 가서 지금부터 십절진 저거 방탈출 다 깨버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도술 시합이 될 테니까 병사들은 괜히 동원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죠. 문중이 알았대. 그러면서 첫 번째 방탈출의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방탈출의 이름은 천절진. 여기서 중간에 천지인 3개의 깃발이 있는데 사람이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막 천둥 소리가 나면서 몸이 먼지가 돼버리고 아무리 도력이 높은 도인도 산산조각이 나버린대. 뭔지 자세히는 안 써있는데 아무튼 엄청 나대요. 그래가지고 연등도인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는데 12선인이 아니고 12선인들이 데리고 온 제자 한 명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나와요. 근데 연등도인이 눈을 감고 고개를 그냥 끄덕이거든요. 그러면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자가 곤륜의 첫 희생자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하늘의 뜻이래. 근데 이거 봉신방 지들이 쓴 거 아니야? 지들이 뽑아놓고 하늘의 뜻이 뭔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 제자는 진에 들어가자마자 깃발의 기운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몸은 가루가 되고 영혼은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서는 12선인 중에 문수도사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자진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십천군이랑 싸울 때 이런 패턴으로 계속 싸워요. 십천군이 새로운 진을 열고 곤륜에서 급이 낮은 애들이 들어가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12선인이 들어가서 싸우고 이게 반복입니다. 문수도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문을 외워서 하얀 연꽃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고 5개의 호의 둥불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1군이 문수도사를 보자마자 첫 번째 깃발을 막 흔드는데 문수도사가 미동도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당황해갖고 나머지 깃발 2개를 막 흔드는데 땅이 흔들리더니 막 사방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막 쿵쿵쿵쿵. 문수도사의 호의 둥불 5개 중에 3개가 벙벙벙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수도사의 눈빛이 변하더니 나머지 2개의 등불에서 엄청난 빛이 쫙 나오면서 천절진이 파괴돼요. 그리고는 금타 빌려줬던 지팡이 있죠. 그 3개 고리 달린 거 던지면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를 탁 던져갖고 붙잡고는 곤륜을 보고서 가볍게 목례를 한번 한 다음에 칼을 뽑아서 스윙 이렇게 1군의 목은 날아가게 됩니다. 주나라 진영으로 룰루랄라 이러면서 신나서 돌아가니까 문중이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어딜 건방지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 내가 당장 복수를 해주겠어! 이러고서 막 쫓아가는데 12선인 중에 한 명이 잠깐만 형님 잠깐 한 명씩 죽었는데 쌤쌤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 방탈출 9개 남았고 이거 지금 신선들의 도술 대결인데 괜히 끼어들어갖고 일 키우지 마시죠. 그러니까 문중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십천군 중에 두 번째 2군이 자신의 진법문을 딱 열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진은 지열진. 이름 그대로 안쪽에 있는 붉은 깃발을 흔들면은 땅이 막 흔들리고 불길이 솟구쳐서 사람 신선 할 것 없이 막 잿더미로 막 이것도 어마어마한 진이래요. 일단 제자 한 명 봉신대로 가볍게 날리고 12선인 중에 구류손이라는 도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봉신연의에서 로맨틱 코미디 로코 장르 잠깐 나오거든요. 그때 이 양반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구류손이 불길에 대항하기 위해서 콧바람으로 차가운 구름을 만들어서 내
내 몸을 얼음 코팅을 해요. 그리고선 들어가거든요. 진 안에서 막 불이랑 번개가 내리치는데 구류소는 막 움찔움찔 하는데 뭐 암시롱 안 해. 통하질 않아. 그리고는 손에서 곤선승이라는 무기를 딱 꺼내게 되거든요. 이거 중국 무협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게 감기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밧줄. 구류손이 곤선승을 딱 던지니까 이군이 묶이게 되고 곤선승을 끊으려고 막 얼굴에 모든 구멍에서 삼매 진화를 내뿜는데 곤선승 설정이 절대 풀 수 없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사기템이야. 절대 풀 수 없는 이런 설정이 어딨어. 아무튼 뭐 계속 반항을 하다가 결국에 구류손이 질질 끌고 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중이 그걸 보더니 또 열받아서 칼을 이렇게 만지작 하는데 또 저기서 12선이 형님 그만하세요. 10개 중에 이제 2개 격파했고 아직 8개나 남았습니다. 부서진 거 생각하지 말고 남은 거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모르냐고 하면서 누가 신선 아니랄까봐 탐만 나면 가르치려 들고 막 지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문중이 씩씩거리면서 또 들어가는데 연등도인이 문중 우리 잠깐 쉴까봐 밥도 좀 먹고 차 한잔 좀 하려고 좀 이따 다시 보자고 그러고서는 쉬러 들어가게 됩니다. 구류손이 붙잡은 이군을 질질 끌고 와갖고 연등도인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연등도인이 귀찮다는 듯이 야 지금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저기 기둥에 매달아놔. 연등도인 인성이 뭔가 이거 인질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 협약 이런 거 모르나 봐. 그저 그냥 봉신계획 해가지고 선계 독점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잠깐 쉬면서 작전을 짜는데 세 번째 진은 풍우진이라고 바람으로 만든 100만 개 날카로운 칼이랑 삼매 진화가 막 요동치 이것도 어마어마하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을 버텨낼 수 있는 정풍주가 필요한데 곤륜산 서쪽에 있는 어떤 도사한테 가서 받아와야 된대요. 근데 이거 정풍주 서유기에서도 황풍대왕이랑 싸울 때 필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도사가 신선들 만나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주나라에서 문관이랑 무관 한 명씩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서 말을 타고 산 넘고 강 건너서 도사를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데 도사가 긴 말도 안 해. 하늘의 뜻이면 어쩔 수 없겠구만 이러면서 정풍주 주고 둘이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강을 건너려고 뱃사공을 찾아보는데 뱃사공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농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덩치 큰 두 깡패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만 남기고 다른 배랑 나루터를 다 부셔버렸대. 그리고 통행료 엄청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어쩌겠어. 가야 되니까 그 깡패들이 운영하는 나루터로 가요. 정풍주 받으러 간 애들 중에 한 명이 주나라 출신이었는데 가서 그 깡패를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있네? 방장군! 어머. 거기 나루토에 있는 깡패들이 왜 그 옛날에 주왕이 왕자들 죽이려고 할 때 왕자들 구출해서 가다가 돈 떨어져가지고 왕자들한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던 장군들 있잖아요. 방상방필. 근데 그때 분명히 근처 제후한테 가갖고 벼슬 얻어갖고 살 거라고 하더니 강가에서 깡패 짓이나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정풍주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이 방씨 형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얘네가 왕자들이랑 헤어지고 고생이 많았나. 그래가지고 조가에서의 생활도 그립고 그때 괜히 욱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이렇게 막 후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풍주 뺏어다가 조가에 갖다 주면 다시 벼슬도 얻게 되고 호사스럽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갑자기 얘네한테 저기 그 통행료로 정풍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뺏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배에서 내려서 도망치는데 그걸 지켜보던 주나라 무관이 이걸 어쩌나 싶으면서도 빨리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기성으로 막 가다가 때마침 굴량미를 옮기는 황비호를 만나게 됩니다. 황비호가 정풍주 얘기를 듣고는 타고 다니던 소를 몰아가지고 빨리 막 뛰어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방씨 형제가 뛰다가 힘들어서 걸어가고 있었대. 황비호가 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나보라고 상나라한테 충성해봤자 죽기밖에 더하냐 하면서 주나라로 귀순을 시킵니다. 근데 뭐 방씨 형제와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상나라든 주나라든 뭐 상관이 없죠. 그렇게 작은 소동을 뒤로 하고 정풍주를 받아서 싸움을 준비하는데 풍우진 앞에서 누굴 보낼까 고민을 하다 연등도인이 방필한테 가보라 그래. 도사들 싸움인데 일반인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니 방필한테 가버려. 죽을 게 뻔한데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정풍주도 안 주고 그냥 들어가래. 근데 또 방필은 귀순했으니까 내가 싸우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공도 세우고 그래야 되니까 좋다고 신나서 말 타고 들어가서 바로 봉신대로 날아가 버리게 돼요. 연등도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제서야 12선인 중에 한 명인 자항도인한테 정풍주를 주고 자항도인이 진 안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칼날 바람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정풍주의 능력으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뚜벅뚜벅 풍우진의 주인 3군을 샹 처리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진은 한빙진인데 위에도 얼음산, 날카로운 얼음, 뭐 아래도 얼음 덩어리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누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사람을 산산조각 낸대요. 마찬가지로 제자가 한 번 죽고 그거 보고 열받은 보현진인이 들어가서 불로 얼음을 녹여버리고 방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치는 사군을 향해서 핫! 기합을 외치자 등에 있던 보검이 날아가서 이기어검! 그래가지고 목을 쫙 베어버리고 영혼은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된다.
순식간에 두 개의 진이 깨지게 되니까 문중이 엄청 속상해하는데 다섯 번째 진의 주인 오군이 나와서 자기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진은 금광진인데 이거 조금 멋있어요. 해와 달의 전기를 모아둔 건데 21개의 커다란 거울이 있대요. 막 이게 흩어졌다가 하나로 모이기도 하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21개의 거울이 막 빙글빙글 돌아. 그러면서 빛을 막 발사한대. 이거 무슨 건담 만화 이런 데서 본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선이든 사람이든 완전히 녹여버리는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연등도인이 제자급 도사를 보내서 죽게 되고 다음으로는 12선인 중에 한 명, 우리 이모님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광성자가 나서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해리포터 망토 같은 걸로 몸을 투명하게 해서 빛이 공격을 못하게 하고 방탈출 주인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21개의 거울 중에 19개의 거울을 깨버리죠.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번천인, 예전에 만화에서는 광선총 같은 거였는데 드라마에서는 인이라고 해갖고 도장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용법은 뭐 던지기도 하고 광선총처럼 막 뭐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법을 다 파괴하고 번천인으로 오군의 머리를 빵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방탈출은 화혈진. 이게 바람이랑 천둥 소리가 가득하고 닿으면 몸이 녹아버리는 검은 모래가 가득 있는 그런 진이래요. 이번엔 제자급이 나가지 않고 뜬금없이 어떤 도사가 잠깐! 이러더니 자기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등도인이 괜찮겠냐? 하니까 괜찮다! 하고 들어가더니 검은 모래 맞고 그대로 봉신대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의 스승 태을진인이 나서게 되죠. 구룡신화조라고 그물 같기도 하고 두 개의 밥그릇 같기도 하고 여기 갇히면 9마리의 용이 태워 죽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감싸가지고 방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10,000군 중에 6명이 당한 걸 본 문중이 분노를 넘어서 당장이라도 12선인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실력이 부족했다.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렇게 싸워봤자 결과는 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돌아가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껏 10척군이 싸우는 거 보니까 기대감이 사라졌대. 아 얘네 괜히 데리고 왔네.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네 냅두고 다음 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누구냐? 자기랑 같이 수련했던 그러면서도 엄청난 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조공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죠. 과연 조공명은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태공망은 조공명을 맞아서 어떤 싸움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